그렇지. 여러분들 오늘은 이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제목이 영희를 부탁해입니다. 제가 정치권에 와서 그 사람들을 많이 사귀지 않았는데 참 이상한 연유로 우리 남영희 씨를 알게 됐습니다. 중간에 뭐 본인도 여러 번 뭐 비례대표로 나왔다가 이제 아직도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 청와대 가서 일했고 여러 가지 부침이 있는데, 그야말로 철없이 제가 아주 힘들 때도 그냥 노출을 해가며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면서 얘가 진짜 이 푼수구나 라는 생각과 얘가 나를 지나치게 좋아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두 가지가 다인 것 같아요. 약간 푼수기도 하고, 그리고 저를 아주 따르는, 이렇게 옆에 가서 자꾸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은 이렇게 감당할 길이 없어요. 제가 남자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잘 잘랐는데 이 여성이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오빠들이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 이쁜 여자하고 다니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생전 이쁜 여자들은 피하는 편인데, 얘가 옆에 와서 이러고 사진 찍으면 젊으면서 이쁘고, 그래서 이건 오빠들이 한 얘기대로 피해야 되는데, 얘는 이상하게 예쁜데 밉게 예쁘질 않아요. 괜찮아, 애가. 그죠? 야, 그게 아니라 뭐 이런 거지. 그 여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고 네.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는 좀 섹시하고 좀 끼를 많이 부리는, 알지? 여성성이 그렇지. 아주 대두되는. 그러니까 근데 끼를 부려야 돼 사람들이. 전 그과가 아닌 것 근데 그게 네가 이렇게 생겨갖고 그과였으면 나하고 가까워지기 어려웠지. 아유. 그런데 예쁘면서도 그 약간 좀 중성적인 매력이 있는 그런 여자들을 여자가 좋아해요. 그 탤런트 중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공효진 같은 친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성들이 아주 좋아해요. 썩 예쁘지 않은데 전체적인 느낌이 있고 그 약간 좀 보이시한 그런 매력이 있죠. 근데 우리 영희 씨는 그 굉장히 그 뜯어보면 예쁜데 이렇게 얼핏 보면 예쁘다 싶긴 하지만 밉지가 않아. 그 이렇게 뭐 아우 쟤 좀 얄밉다. 예뻐서 좀 그 내숭 이런 애들 싫거든요. 그리고 우리 김성애 보좌관이 그러는데 왜 이쁜 얼굴을 머리를 그렇게 하고 다니냐. 어떻게 생각해 거기에 대해서는? 아유, 제가 우선 이제 의원님께서 워낙에 이제 상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시니까 앞 서두에 이제 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예쁘게 말씀을 해주시려고 지금 시작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의원님하고 비슷한 과라고 저 스스로 생각하는 게 보이시하고 그리고 굳이 뭐 여성성을 강조하면서 지내본 적도 없고, 근데 이쁘다는 생각도 전 별로 안 했거든요. 그냥 이럴 때 더 재수없는 거야. 근데 오히려 이렇게 선배님들, 그러니까 제 동기들은 잘 모르겠는데 후배들은 저를 예쁘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아 그냥 그렇게 생겼구나라는 생각 정도인데, 가끔 매력 자본에 대한 그 이득을 좀 볼 때가 있으면 그때는 감사하고, 한편으로 그 여성들 사이에 그런 것 때문에 경쟁 의식이 있으면 또 이게 아주 불이익을 당하는구나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김성애 보좌관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머리를 왜 그렇게 했냐, 이거는 제가 그 SNS에서도 저를 원래 아시던 분들이 뭐 특히나 남성분들이 머리 좀 바꿔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사실은 이번 지역구를 정하면서 컨셉으로 제가 정한 거거든요. 왜냐면 강단 있어 보이고 일 좀 하게 보이고 나이 좀 들어 보여. 네, 나이 좀 있어 보이고 하려고. 사실 제가 지금 우리 의원님 뭐 앞에서 그렇지만 저도 작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적은 나이는 아닌데 올해 이제 50 되는데 호적이 조금 늦어서 40대 후반으로 나와주니까 고맙긴 하지만 그 나이에 비해서 동안이란 얘기를 덜어 듣거든요. 주름이라고는 없어, 주름이라고. 근데 지역에 가면 제가 지금 도전하고자 하는 지역이 인천 미추홀구 을, 거기가 예전에는 인천 남구 을인데 현재 지금 현역 의원이 삼선의 자한당 윤상현 의원이시거든요. 너무나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삼선을 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한 지역에서 계속 하신 거고, 어떻게 보면 낡은 정치 구조의 한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 대척점에서 새로움을 선사해야 되기도 하지만 전혀 너무나 신선하고 너무 어려 보이고 이러면 오히려 실력도 없어 보일 것 같고 제 원래 모습을 잘 못 보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카트를 탁 치고 이 말을 확 까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역에서 실물을 보시는 분들이 화면보다 훨씬 낫다 이런 평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화면이나 이제 사진 속에서는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올드해 보이고 더 좀 세 보이고 뭐 이런가 봐요. 근데 의원님은 어떠세요? 제 이 머리 헤어스타일 평가? 왜 저렇게 했을까 생각했었어. 왜 저렇게 했을까? 바꿀까요? 아니야. 왜 저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컨셉이나 이런. 근데 얼굴형이 예뻐서 아유. 이눈코입 뜯어보면 코만 좀 예쁘고 그렇게 뭐 썩 예쁘다는 건 없어. 근데 이 전체적인 균형이나 얼굴의 이 형이 되게 좋아. 나는 관상 모르지만 관상이 아마 누가 보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마가 너무 좋고 그리고 요런데 이 살이 좀 있는 사람들이 좀 의리가 있대요. 그리고 이제 윗입술하고 난 요새 내 관상을 보고 어떤 분이 그 인터넷에 올리는 걸 보면서 봤어요. 윗입술하고 아랫입술하고 균형이 좀 맞아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니 내가 보기엔 우리 그 영희 씨는 이 턱도 되게 좋아요. 아 그래요? 턱은 말년이거든. 턱도 좋고. 근데 이제 보니까 이 푼순 게 이 스튜어디스 출신이거든요. 근데 스튜어디스 들어가가지고 뭐 10개월 만에 남자를 만나서 저 6개월 수습 딱지 떼고 곧바로 첫 비행에 만난 남편하고 결혼해서 세상에 그 전에 남자 없었어? 없었어요. 진짜? 근데 그렇다고 전혀 안 사귄 건 아니고 제가 대학교를 유학을 간 거거든요. 부산 진여고 졸업하고 인천 그 항공운항과 인하공산 항공운항과 지금 그 지역에 거기로 있는- 유학을 갔다고? 예, 유학을 간 건데 천년이 와가지고 그 입시율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더하지. 네, 더 하더라고요. 근데 동기들, 그러니까 저희 학교 이제 동기들 4명이 시험을 보러 올라와가지고 저 혼자 됐어요. 그래서 외로우니까. 이쁘다 한다는 애들이 맞지, 저. 키도 크고, 네. 뭐 기본이, 뭐 그런 친구들 모여서 이제 또 그리고 그때 항공사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을 때니까 좀 더 이렇게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뭘 하는지 잘은 모르지만 뭐 가면 일단 입사를 하게 될 거고 특채고 뭐 이런 장점들이 되게 많은 학교라고 해서 굉장히 우수한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했던 학교였어요. 근데 선배로 유명한 그분이 황신혜 승무원은 안 하셨는데 저희 선배였고 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저는 그냥 들어가면 승무원 된다 얘기 듣고 갔고 어쨌든 이제 유학을 가서 보니 저 혼자 친구들 없이 그 독립을 위해서 사실은 유학을 갔는데 이 부산 외롭더라고요. 사람인데 이렇게 사투리를 거의 안 하는 게 그 연습이 돼서 그래. 그래도 사투리 많이 나온다고 하긴 하는데 그때 이제 사귀었던 입학하자마자 사귀었던 오빠는 한 명 있었어요. 아우, 그거까지 근데 제가 그거까지 이번에 고백할 건 없고. 그러니까 그러고서는 뭐 별로 바로 입사하고 처음에 첫눈에 반해서 그러니까.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첫눈에 반한다고 바로 그렇게 결혼을 하냐? 근데 왜냐면 제가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그치, 뭐 이거면 이거고 아니면 아닌 거야. 그냥 생각해서 이건 가야 돼 하면 그냥 가고. 근데 뒤도 안 남편 잘 돌아보고. 만난 것 같아. 그게 그 사람의 관운 첫 번째 관운이 배우자라는 얘기를. 그래요? 예. 나 그런 관심은 있다. 부분 너무 멋지시잖아요. 멋지진 않은데 괜찮아요, 그냥. 멋지진 않은데 괜찮은 지금까지 사람이야. 잘 살고 계시고. 그 꾹꾹 참으면 사는 거지. 외조해 피차간에. 주시고. 피차간에 참는 거야, 원래. 저도 지금- 인간과의 관계는 서로 간에 양보하고 배려해야지만 이렇게 오래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관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도 있고. 관운 첫 번째 관운이 좋았고, 음. 근데 그 이제 승무원 시작하면서 만났는데, 그러니까 항공사 승무원으로 계속해서 일을 할 팔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은 비행기 어부 종사자가 만났으니 아이들 기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육아와 가사 때문에 경력 단절 여성이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좋았다며, 근데 일도 잘하고. 저요? 제 입으로 입으로 해야 돼. 자랑해야 되는 정치인은 입으로 해야 돼, 저 제 입으로. 서비스 표창도 받고 막 잘할 것 같아, 진심으로 하니까. 그- 항상 이 서비스라는 게 진심으로 하는 사람을 받는 사람은 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 남편 만난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애가 서비스를 됐다. 굉장히 잘해서 그렇게 한 거지. 제 비행기 탔던 우리 남편의 매형하고 누나가 보고서 집에 쟤 찍어라. 가서 쟤 찾아봐라 막 이런 진짜. 게 천생연분이기도 그러니까. 하고 그러던 차에 이제 같이 팀이 돼서 만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없이 잘생긴 선배가 저를 또 하트의 눈길을 보내면서 그러니까 얼씨구 하고. 그때 바로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금방 본인이 낳고 몇 살 때야, 그러면? 그게 23살 12월 지금 보면 사실은 지금 후배들 보면 제 아들도 지금 27살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결혼을 했다라고 상상을 해보면 좀 이상하긴 해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빨리 했던 이게 거지. 우리 영희 씨가 욕심이 좀 있고 이 좀 야망이 좀 있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처음 만난 남자랑 안 하지. 그 세상을 그런 눈으로 본 적이 지금까지도 없지. 제가 아직도 철이 안 들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순수한 우리 거예요. 의원님이 저한테 푼수라고 하시는데 오늘 이후로 계속 남녀이 있고 푼수되면 안 되니까 근데 걱정이긴 한데. 아니 괜찮아. 푼수라는 건 좋은 거예요. 욕심 없고 이면이 없고 정직하고 솔직하고 그리고 그 뭔가 순수하다는 뜻인데 푼수라기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남영희 씨가 23살에 그 잘 나가는 그 대한항공에 스튜어디스가 돼서 정말 처음 비행기를 타서 만난 고객이 자기 동생을 소개한 거잖아. 근데 그렇죠. 안에 있었던 거지. 같은 비행기에서 만난 건 아니었거든. 그렇죠. 근데 그 나이에 덜컥 결혼을 하겠다고 한 거는 그야말로 순수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만난 남자하고 지금까지도 너무 잘 지내고 있는 데다가 제가 그 남편을 처음 본 날 같이 봤거든요. 근데 남편이 또한 자기 마누라 광팬이야. 그건 우리 남편도 비슷해. 죄송합니다. 관은 그래서 그게 그 남자가 처음부터 그 어린 후배를 찍었고 그리고 좋다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 근데 그리고 그만두고 나서 다시 또 복직을 했었다며요. 예, 몇 년 만에 복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한 3년, 그러니까 아이 낳고 육아휴직도 쓰고 한 1년 비행을 하고 이제 그 쉬었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남편도 그렇고 같이 비행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한테 아이를 못 맡기게 하더라고요. 그 점도 저도 되게 남편을 훌륭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뭐 주변에 어린이집에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뭐 베이비시터를 두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 남편은 그 가족이 아닌 다른 분한테 맡길 수 없다. 근데 시어머니도 그렇고 친정어머니도 다 다른 곳에 살고 계시니까 맡길 데가 없으니 그럼 제가 그냥 저 나름대로는 희생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를 간뒀었거든요. 근데 쉬어보니까 제가 그런 성향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만 키우고 가사만 담당하기에는 뭔가 이상한 갈증들이 제가 있더라고요. 답답하고 그리고 빨리 이 시기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시기가 끝나면 제 일을 찾아서 해야지라던 그 마음 결심이 있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정당, 정치, 뭐 세상을 보는 눈이 더 커지면서 2002년에는 이제 그 둘째 아이 놓고 쉬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막 이제 키보드 워리어가 된 거죠. 인터넷에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그때 거구나. 정치를 시작한 거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반칙과 특권 그런 것에 세상에 싸우는 그 모습이 제가 감정이입이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분이 정말 정치 이 지형도 바꿔야 되고 계산을 세상을 안 해요. 바꿔야 계산을. 되고. 안 따지고 그냥 좋으면 확 그냥 가는 타입이라 아마 우리 영희 씨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옛날에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이제 아주 오랫동안 골프를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골프를 치는데 골프 4명이 치잖아요. 근데 한 분이 저를 초대해서 갔는데 그분 친구가 둘이 온 거예요. 근데 두 분 왔는데 한 분이 이름이 철수야. 그 철수를 해서 이제 철수란 이름이 남자 이름 철수가 꽤 많아요. 배철수도 있고 안철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 철수란 이름은 우리 어렸을 때 책에서 나오는 이름이잖아. 국어책에 나오는. 영희야 가자. 그래서 철수야, 이제 가자. 철수래서 그 맨날 이 사람이 평생 듣는 그 조크가 뭐냐면 영희는 어디 있냐 저도 그랬어요. 뭐 그렇지 영희한테는 철수를 찾았고 그때 그 사람이 네. 제 집사람이 영희입니다. 그래서 아 진짜 그분은 진짜 천생 분이시네요. 그래서 철수가 자기 부인이 영희라 그러면서 저보고 자기 그 부인 영희가 저랑 그 여고 동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창 중에 뭐 김영희, 이영희, 뭐 박영희, 최영희, 뭐 홍영희 다 있었거든요. 네. 어떤 영희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영희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이제 제가 같이 갔던 그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동창이에요.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친구를 와서 같이 만난 거죠. 그래서 그때 그분 얘기가 그
이 자기 주례할 때 그 주례를 보던 친구가 바둑이는 어디 갔냐고. 철수와 영희가 나서면 반드시 바둑이가 와야 되는 거야. 이 스토리를 어. 연령대 어느 정도까지 이해할까요? 재밌게. 모르나? 요즘 애들은 영희와 철수 바둑이 안 아마 나와요? 교과 개편되고서 아마 바뀌었을 것 같긴데 의원님이 음. 말씀하시는 그건 저 진짜 그 아, 세대 진짜?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항상 저한테 말을 시키시고 싶으면 딱 오셔. 철수 어디 갔노? 바둑이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옛날 그 지금 선생님들이 이쁜 애들한테 말 더 시키고 그랬어. 기분 나빴어, 난 아주. 나한테 생전은 안 그랬거든. 근데 그 의원님 그 연령대 주변의 친구들은 영이란 이름이 그래도 꽤 많이 계셨죠. 많았어요. 남자도 영이란 이름 있고. 남자는 없었는데 우리 여고 동창 중 영희가 10명도 넘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김영희만 해도 3명이 있었어요. 제 세대에는 영이라는 이름을 조금 탈피하고 그렇구나. 은영이 다시 혜정이 뭐 이런 때로 바뀔 때인데 한 번 업그레이드 시켰을 때지. 그때인데 그래서 저는- 그쪽엔 그렇게 애들이 뭐 나은이, 다은이가 그렇게 많대요. 그럴 때 저는 그냥 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또 이제 제가 이 정치 활동을 하면서 출마도 하게 되고 또 의원님 뵙고 의원님은 사실 이 네이밍의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저는 영이 좋다고 봐요. 너무 좋다고 하시고 그리고 남영이잖아. 그러면서 제 이름을 재발견했고 보석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남다른 영이라 그래. 남다른 영입니다. 영이면 똑같이 영입니까? 저는 남다른 영입니다. 남영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때 우리 때도 그랬는데 저는 영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변별력이 전 있다고 봐요. 지금 세상에서 영희는 아주 좋은 이름이고. 그런데 제가 우리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 좀 놀랬던 것이 40대, 50대가 주류예요. 제 고객 중에. 네. 놀랬어요. 네. 네. 저와 비슷한 분들인 40대가 거예요. 1등이고 그다음에 50대고 그다음에 30대예요. 그러니까, 거기 좀 분석을 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영희를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아, 여기 좀 예뻐해 주세요. 저 얼마 전에 이제 당에서 조사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한 결과들을 보면 진짜 40대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더라고요. 아, 진짜? 예, 그 이게 연령층이나 지금 우리 의원님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 그리고 유튜브 이 구독 이 채널을 보는 분들 뭐 팟캐스트 진보 진영을 많이 보시는 분들 연령대가 좀 그쪽에 많이 몰려 악수 있는 좀 것 해봐 같아요. 나하고. 이게 악수를 해보면요, 이 다선 의원하고 아닌 사람은 알 수가 있어. 힘들어도 항상 이 끝까지 네. 딱 끝까지 딱 잡고 꽉 잡으세요. 한 번은. 어떠세요?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항상 그리고 이걸 할 때 양손을 다 하세요. 이쪽 손 그렇지. 이걸 꼭 잡으세요. 그리고 이 악수를 해보면 이 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하고 지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안 되는데요. 그리고 근데 이걸 끝까지 이렇게 처음에는 힘주지 말고 이렇게 네. 딱 잡고 나서 딱 잡아서 너무 꽉 하면 또 힘들어. 얘가 왜 이러나? 여기서 이렇게 해서 딱 진심을 짧은 시간에 부드럽지만 강한 느낌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시 어플에서 잘 부탁합니다. 꼭 두 손으로. 네. 꼭 두 손으로 마지막에 힘들어도 꼭 하나 처음에 끝까지. 이렇게 잡고 나서 끝까지 잡아서 끝까지 여러 명을 만나도 사람을 몇 명 줄이더라도 항상 그게 진심이에요. 네. 근데 제가 남영희 씨한테 이 선거운동을 하라고 하면서 몇 가지 팁을 줬어요. 근데 그 팁이 몇 가지 그렇게 뭐 말로 하기가 참 어려운 게 사람들이 남영 씨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만나봐야 돼요. 많이 만나야겠죠. 얼굴을 봐야 돼. 그리고 악수를 하고 이야기를 해봐야지 남영희가 남다른 정치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구태의한 지금 삼선하고 싸우잖아.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 구태의연한 이게 늘 그렇고 조직 잘 만들고 그 뭐 여기 뭐 TV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정치가 아니라 이 한 명 한 명을 눈을 맞추고 한 명 한 명의 진심을 보는 그런 정치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영희라는 이렇게 친근하고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정치인이지만은 또 이 정성과 이 지역 주민에 대한 정성과 그리고 노력에는 남다른 그런 남영희라는 그래서 그 남다른 영희의 이야기가 저는 시작됐으면 좋겠고 뭐 여기 보면 뭐 미촐의 이게 미촐이 옛날 이름이 뭐였어요? 원래가 이게 이제 그
아주 오래된 2000년 전에 썼던 인천의 옛 지명이 미추홀이더라고요. 근데 이 미추홀을 작년 2018년 7월에 행정명을 바꿔서 사실은 그 연령대가 높으신 어르신들은 이름이 어려워졌고 입에 안 붙는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뭔데? 남구. 인천 남구. 인천 남구인데 뭐 남구, 북구 이 방위 표시가 일제식이기도 하고 남구를 좀 새롭게 하겠다라는 이제 의견들을 종합해서 미추홀이라는 옛 지명을 소환을 시킨 거죠. 그렇죠. 예. 좋은데. 저희 친정엄마도 저한테 출마 어디 하냐. 지금 연세가 84인데 미추홀을 못 외우셔갖고 10번 쓰셨어요. 그 정도로. 근데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도 사실은 그치. 편하게 생각이 안 드셔갖고 인천 힘들어 남구구나. 하시더라고요. 예, 남구. 남구 을인데 이름을 바꾼 이유가 저는 이제 진짜 그런 주장이 들더라고요. 그 미추홀이라는 옛 인천 지명이 처음에 생길 때 그 고설화 같은 내용이 뭐냐면 그 고구려 예, 소선호 그러니까 소선호가 백제 고구려 온조 비료를 자기 자식들을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새로운 영토를 찾아간 곳이 그 비류가 정착하게 한 곳이 인천 그곳이었던 거고 거기 이름이 미추홀이었던 거지. 예. 이 조선시대 이름보다도 더 어려워. 호울이라는 게 외곽, 성곽이란 거고 미추가 물의 도시란 뜻이라고 이제 풀이를 해놓은 아니, 것만 너무 제가 어려워. 봤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어렵더라고. 뭐 이 뜻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역사적으로 많이 다양하게 더 해석이 되고. 올라가야 되고 복잡한데 일단 이름이 미추홀로 바뀌었으니까 인천 남구입니다. 전에 인천 남구가 미추홀구로 바뀌었는데 이 미추홀로 바뀌고 이제 첫 번째 국회의원에 도전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영희 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그 책은 좀 팔았어? 제가 그 따뜻한 카리스마라는 제목이 저한테 맞나? 저는 사실 궁금했는데 그 출판사에서 제가 1인 출판사 친구가 하는 1인 출판사에서 제 책을 엮어줘서 그 만들어주는 친구의 의견을 사실 최대한 존중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제가 이제 청와대까지, 그러니까 승무원이라는 직업에서 청와대 행정관까지 가고 이제 출마까지 한다라는 거를 사실은 보통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리 천장을 깬 힘이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사실 잘 못 느끼지만 그런 부분을 부각을 시키고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제 필체로 그냥 썼는데 그 글을 읽고 보통의 여성들이 이 책을 읽고 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렇게 열정이 다시 샘솟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홍보를 좀 잘했는지 이렇게 네이버 그 책 소개의 뷰에 이제 표시도 되고 드러나기도 하는데 얼마나 팔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의원님께서 추천사도 써주시고 또 저희가 북콘서트도 되게 재밌게 예쁘게 해서 소문도 많이 났거든요. 근데 보통 그냥 제 또래보다 제 후배들이 이 책을 읽으면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뭔가 꿈틀꿈틀대는 뭔가 생긴다고 하니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홍보죠, 홍보. 지금 이 사람아 지금 책 홍보가 중요할 때가 아니네. 그런 힘들이 모여서 결국 이제 미추홀에 계시는 분들 좀 한 분 한 분 찾아주시기도 할 것 같고 제가 남영이가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한 기대도 해주실 것 같고 희망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책 이름을 지을 때는 그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는 이름을 써야 돼요. 좀 이건 그러니까 진부하지. 그쵸. 그러니까 이게 남영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저는 사실 뭘 하고 싶었냐면 영희와 함께 날다. 뭐 그것도 여기 진부. 제가 플라이트 어텐던트였으니까 그런 거 하고 남영희 싶었거든요. 이름을 근데 못했어. 알리기 위해서 남영희의 뭐 남다른 이야기, 정치 이야기라든지 남다른 영희 이야기. 남다른 영희 이야기 난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책 제목을 다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색다른 정치를 했잖아. 손혜원의 색다른 정치. 저 깜짝 놀랐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보내줬나? 아, 저희가 갔었잖아요. 너희 의전 갔었지. 보고에. 예. 그때 하나 가져왔지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저한테 구해달라는 사람 저는 따뜻한 카리스마 책이 있는데 이 의전 보고서를 구해달라고 되고 얘는 공짜로 주는 거니까 그렇잖아. 누가 구해달래? 주변에서 여러 명이 얘기했어요. 손혜원하고 왜? 친구하면 책 좀 구해달라. 제 페이북에도 댓글도 막 달리고. 내가 보면은 이게 참 오랫동안 이렇게 제가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걸 만들 만한 이제 제가 제 책도 갖다 뭐 예산이 주셨어요. 좀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남영희의 따뜻한 카리스마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사진이 또 이게 잘못됐어. 이 사진이 이게 지금 선거에 쓰려고 사진 찍은 거예요? 아니지? 선거 지금도 이거 써요? 뭐
요 컨셉 몇 가지 쓰고 있어요. 사진 어디서 찍었어? 되게 좋은 작가인데 그냥 자봉으로 찍어줬더니 영 이거는 퀄리티가 떨어지나? 이건 안 돼요. 다시 아니에요. 찍어야 돼. 예산 만들어가지고 예산 만들어- 와서 옷이랑 후원해 주셔야 되겠네. 내가 그 사진값 정도는 후원을 할게요. 근데 마음에 안 이렇게 드세요? 하면 안 돼. 얼굴이 어둡잖아. 아 이게 지금 어둡게 나왔어요. 사진을 이게 사진은 선거에 임하는 후보의 첫 번째가 제대로 된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진이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여기는 뭐 선거 사진은 아니야. 이건 다 우리가 찍은 거지만은 이 내용 여기 우리 사진들은 뭐 제가 잘 보이려고 찍은 사진은 저 아니에요. 여기 의원님하고 분명히 부여도 가고 했었는데 안 나와? 계속 이거 안 나와서 찾았어요. 없어? 없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면에 있는 거지.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서 그래. 이게 내가 했으면 일부러 좀 늘려. 여기서 어떤 애들은 자기 사진 나왔다, 자기 얼굴 나왔다, 저도 막 봤어요. 이게 막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사진이. 아, 근데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게 센세이셔널한 거고 정말 우리 의원님을 다 상징하는 그러니까 4년의 모든 보고를 이 한 권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정 보고서를 만드신다는 게 3년 반. 3년 근데 반. 너무 웃기는 건 기록. 제가 만나는 국회의원들마다 이걸 받았다는 사람이 거의 없다. 내가 보냈는데 왜 그런 거예요? 보좌관이 감춘 것 같아. 힘들어질 거니까. 근데 이거 보좌관이 한 거 아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 시켰거든. 우리가 자료만 만들어 놓고. 이거 쉽지 않아요, 의원님. 이거 어려워. 제가 근데- 지금 늘 우리 지역에 지금 현역 의원님이 한 장짜리를 정말 많은 분들을 지금 풀어가지고 선거운동 삼아 하시잖아요. 정말 안 읽고 가게 될 것 같아요. 제 버려요. 명함보다 사실은 더 길에 질비하게 버려지는데 나중에 힘이 없어 보이거든. 우리 남영희 씨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1년에 한 300페이지짜리 한 권씩을 해서 이걸 20만 부를 찍을 게 아니라 네. 이거를 그냥 한 3만 부나 이렇게 찍어서 그 한 집에 하나씩이 들어가게 사람마다 하지 말고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만 보면 돼요. 그리고 이것이 소장할 가치가 있는 책이 돼야지 그러니까. 버리는 걸로 돈을 몇 천만 원씩을 쓰고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국회의원들한테 이게 다가가지 못한다는 게 저희가 너무 웃겨. 그래서 그거 신기한데. 어떤 의원은 한 권만 더 달라, 두 권만 더 달라 하는데 제가 이제 2,500부밖에 안 찍었기 때문에 다 소진하셨죠. 천부가 지역에 나갔고 그리고 또 천부가 이제 저는 장관 차관한테 보냈고 시장 군수들한테 다 보냈어요. 국회의원들 300명 다 보냈고 미운 애들은 안 보냈어. 이은재 뭐 이런 애들한테 안 보냈어. 걔는 이 책값이 너무 아까워. 전희경, 이은재 이런 사람 안 보냈어. 잘하셨어요. 뭐 나경원한테 보냈어요. 근데 왜냐면 그 책 자체가 너무 아까워. 이거는 보고 여기 나오시잖아요. 또 출연하시잖아요. 나 의원님은. 그래서 그 거의 다 국회의원들도 다 보내고 했는데 이제 더 달라는 사람들 그리고 이거를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했다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못 받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보좌관님들 이거 보좌관한테 시켜서 될 일 아니고요. 이거 전문가가 만든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좌관님 일 많아질까봐 이거 이렇게 감춰놓지 마시고 의원들한테 전해드리세요. 그리고 아, 이 스토리 이게 그 재밌다. 의원들이 자기의 일생에서 이 20대, 21대, 뭐 19대 이렇게 국회의원을 했던 그 기록으로도 본인한테도 굉장히 좋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자손들한테도 그렇고 역사잖아요. 네, 역사상. 그래서 우리 그 남영희 씨는 이 책 따뜻한 카리스마라는 책이 되게 정겹고 다정하고 아직 이렇게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했구나라고 보면서 깜짝 놀라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안에 청와대에서 일했던 얘기들 그런 얘기들 이제 나오고 그 사진이랑 제목을 우리 의원님 손을 좀 거쳤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게 아쉽네요. 남영희의가 제일 큰 얘기예요. 그렇게 나와야 되고 안에 있는 사진은 차라리 안 돼. 이 사진 너무 이 아니야? 그림자가 너무 안 좋아서 어둡게 피부도 나왔어. 좋고 하는데 이거 안 좋아요. 그래서 다음에 뭐 다시 재판을 찍으면 다시 이걸 조금만 더 바꿔서 한번 네.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제는 우리가 그 이제 이 남영희 이 후보가 나가서 자기 힘으로 그 싸워 나가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유리천장을 깼다라고. 그건 깬 게 아니야. 이제부터 깨는 거예요. 그렇죠, 의원님. 이제- 저도 그렇게 이제부터. 생각해요. 그럼 그래서 깨는데 깨본 적은 사실 없는 것 같은데 말씀을 그렇게 해주셔서 없지는 그런 않아. 있는 깼는데 그 정도의 유리천장이 아니에요. 이 지금 여기서 만나야 되는 저 유명 삼선 국회의원을 그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해서 거기서 이 남영희의 그야말로 이렇게 순수한 이런 열정이
이 지역 구민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될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누군가 이 남영희의 손을 잡고 그리고 얼굴을 보고 한번 정말 안아서 이 남영희를 느낀 사람은 저는 절대로 다른 사람 찍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영희라는 사람이 지역구를 위해서 어떻게 이 정말 이 바닥을 그냥 누비면서 그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가를 제가 그걸 보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3살에 처음으로 스튜어디스가 된 친구가 6개월 만에 거기서 자기 좋다는 남자 만나서 덜컥 결혼해서 지금까지 그 의리를 지키며 서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 사람이 좀 의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한 이 태도 같은 것,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을 위한 그 태도 같은 것들도 너무 따뜻하고 그러면서도 참 올곧게 자기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지역구의 국회의원 그리고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역구민을 위해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목사님을 주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이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은 그 지역의 종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뽑아주는 거거든. 그 남영희 같은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의 대표로 국회로 내보내야 돼요. 우리가 국회에 내보낸다 그러잖아요. 지역 사람들이 뽑아서 내보내는 건데 왜 거기서 지네들이 군림을 하느냐고. 그 선거 때나 돼야 삐쭉 나타나면서. 근데 그 남영희는 그야말로 지역의 종으로 쓰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해? 제가 그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일반 저희 그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에게 서비스 뭐 하나 무릎을 봉사를 꿇으면서 하는 서비스. 예, 하는 직업이고 그때 투철한 봉사 정신을 제가 몸소 체득을 했고 그렇게 갖춰야 된다는 걸 알면서 그러면서도 제가 느꼈던 반감 중에 하나가 저희 설국열차 영화도 있었듯이 비행기에는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 이렇게 장벽 칸막이가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이 격차와 차별, 불공정, 불평등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제가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늘 하면서 정치에 임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지금 설명을 자세히 안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저는 어릴 적에는 이코노미를 탔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돈이 좀 여유가 생기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탔고 제가 국회 오기 전까지는 저는 항상 퍼스트 클래스만 탔어요. 이 승무원들의 태도가 셋이 너무나 다른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거는 승무원이 일부러 그렇게 다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돈을 내는 그쵸? 만큼 그러니까 한 이 사람이 사회 시스템의 담당하는 인원이 문제죠. 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 비즈니스만 그쵸. 가서도 달랐는데 이 퍼스트를 가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죠. 거기는 그야말로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승무원, 거기 관할 승무원이 완벽하게 보고 있거든요. 파악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서비스의 질이 돈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한 거죠. 저도 보면은 그리고 음식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비즈니스랑 퍼스트는 하늘하고 땅이에요. 술도 완전히 다르고. 근데 이제 저는 참 퍼스트를 탔을 때 그 이유는 저는 그 잠을 편하게 자야 되기 가시려고, 때문에 시간을. 일자로 발을 뻗고 자기 위해서 저는 늘 퍼스트를 탔는데 저는 비행기를 타면 뭘 안 먹어. 기내식을. 그러니까 그 비싼 거기 기내식이 엄청 비싼 값을 네, 차지가 되는 건데 그게 또 술도 굉장히 비싼 와인이랑 위스키랑 이렇게 나 저 술 한 방울도 안 먹지. 그리고 거기서 밥을 안 먹어. 그리고 밥도 뭐 끼니 중간중간에 주는지 몰라요. 저는 비행기를 타면 1차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발 뻗는 값으로 그 비싼 걸 타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비즈니스가 다 발을 뻗게 생겨났어. 네. 그러니까 차이가 없긴 네, 하죠. 차이가 있긴 있는데 나같이 발을 뻗고 자는 걸로 퍼스트를 갈 필요는 없어요. 옛날에 비즈니스는 발이 이렇게 경사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퍼스트를 탔었는데 퍼스트는 완전 일자로 누울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비즈니스가 일자로 누워.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제가 그 국회의원들은 거의 비즈니스를 타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돈으로 갈 때 이제 비즈니스를 태워줘서 타봤는데 지금은 다 일자로 비행기가 다 비즈니스가 넓혀지면서 일자로 눕죠. 근데 그 얘기인데 그 사회가 서비스의 사실 질이 그렇게 다른다는 거지. 지금 그것도 많이 완화되고 변화된 거거든요. 근데 이 사회 구조가 저희들이 왜 태어나면서
자기가 겪는 불평등이나 차별 이런 거에 대해서 정할 수 없는 부분을 사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정치의 몫이고 거기에는 저는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저를 굉장히 정성 가득하게 일을 할 사람이라는 표현을 해주신 것처럼 진심을 세심하게 다해. 예, 진심을 진심을 다해야 다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지역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저에 대한 진가를 알아주실 것 같은데 요새 제가 진짜 의원님께서 저한테 코치해 주신 대로 15시간 이상 뛰어라 막 이러시는데 정말 제가 15시간 이상을 뛰는 것 같거든요. 근데도 앞으로 남은 90일이 사실은 좀 두려울 정도로 너무 몸이 모자란 거예요. 오라는 데도 많고 가야 될 것도 가야지 많고. 다. 예, 근데 그게 무슨 그 정도 그러면 안 돼. 지금 90일이라는 게 너- 얼마나 긴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 제가 해보니 야, 이 정말 이렇게까지 그렇지. 앞이 안 보이는 길을 그리고 계속 뛰고 걸어야 되는 거라는 게 너무 사실은 여러분들 좀 제가 힘들어요. 이번에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한 번만 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 중에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제가 나이가 좀 많다.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에너지는 아, 저희보다 아니, 젊으시잖아요. 그런 얘기는 소용없고 제가 보기엔 국회의원을 하려면 적어도 50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 3선, 4선을 해야 자기가 원하던 것, 자기가 갖고 있던 소신을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나이가 60이 넘어서 국회에 들어가서 65세에 그만두는데 지금 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이전에 50에서 시작했으면 더해서 큰 뜻을 이룰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남영희 씨는 지금 이번에 죽어도 돼야 되는데 일하기 좋은 혹시나 나이. 1% 2% 안 된다 하더라도 다시 그 다음에 또 되면 돼요. 네. 그래서 계속 최소한 3선 4선을 지역에서 하면서 그야말로 이 바닥을 훑으면서 진심으로 소통을 한 그런 여성 정치인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남겨야 돼요, 이름을. 그리고 지금 그렇게 뭐 이제 앞으로 90일이나 남았는데 그 안에 저 위로받으려다가 혼나고 하루에 있습니다. 15시간 다른 일 하면 안 돼. 네, 그리고 진짜 그렇게 거의 이 살고 모든 걸 있습니다. 발쳐가면서 이 일을 해야 되고 옷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게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촬영을 할 때 누가 선물로 준 옷이에요. 승리의 파란색이다 해서 제가 입었던 옷을 세탁해서 제가 그냥 줬어요. 그래서 남영이 이거 입고 이겨라. 그리고 빨간 구두 제가 정말 좋아하던 구두인데 비싼 구두입니다. 근데 저것을 제가 선거 때마다 저 구두를 꺼내 신었어요. 자한당을 밟아버리겠다고. 빨간색. 그래서 이 구두를 신어서 구두는 항상 늘 신고 다니고 밑에 좀 크면 밑창을 한번 깔고 해서 구두를 신고 그리고 이제 파랑 옷은 이 안에도 이제 파랑이 있죠. 그런데 겨울에 추우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그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 절대 힘들다는 얘기하면 안 돼. 제가 왜 이제 어리광을 피우려고 했냐면 사실 위로를 받고 싶었어요. 의원님이 그러면 너 그 정도보다 배로 이 얘기를 들어야 힘도 날 것 같기도 했고 이 옷에 그 주신 뜻이 담긴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힘이 들고 뭐 사실 지역에서는 이거 말고 이제 두꺼운 파카 잠바 이 남영이 적힌 거 선거복을 입고 누비고 있는데 특별하게 꼭 제가 더 힘을 받고 싶은 날 특별한 날 지금 이거 꺼내서 입거든요. 에너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걸 내가 위에 입고 다녔어요. 이게 옷에 승리의 글씨가 갑옷이라고 없잖아. 생각하고 입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봐. 내가 23일 동안 선거를 했는데 그 23일 하는데 아침 7시부터 그 전철역에 가서 서서 그러니까. 인사를 해요. 출근 인사를. 그 출근 인사도 절대로 이렇게 형식으로 하면 겉으로 안 하지 않고. 돼. 예. 네, 그리고 이제 그걸 그 출근 인사를 하고 그리고는 하루 종일 그날 밤 11시에 들어가요. 그럼 11시에 들어가면은 보통 15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했어요.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거의 미친 듯이 하루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아직 젊으니까 괜찮은데 힘들면 거기 어디 이게 발 마사지 하는데 가서 네. 그냥 잠시 그 발 마사지 한 40분 하면서 자. 그리고 다시 또 신발 신고 나와서 또 하고 먹는 거는 항상 다른 일 하면서 먹어야 돼요. 응? 어디 가서 식당 가서 뭐 먹고 하지 말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국수나 이 탄수화물 많은 거 먹지 말아요. 네. 몸이 힘들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고기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그리고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하면서 야채 많이 먹고 하면서 다니면 몸이 훨씬 가벼워요. 네. 그러니까 이 국수 많이 먹고 밥 많이 먹으면은 힘들어 다음 날이. 그리고 이제 워낙 운동량이 많잖아. 많이 걸으니까 그 선거 폴더 인사를 뭐 하루에 몇백 번 하는 거 같아요. 선거하면서 선거 한번 치르면 보통 한 2, 3kg가 빠져요.
걷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하고 먹는 거를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치즈 같은 거 주머니에 사서 넣고 다니면서 네. 먹고, 그리고 어디 뭐 그 다른 사람들 밥 먹으러 갈 때 가서 괜히 또 이렇게 그 같이 도와주는 사람끼리 이렇게 먹지 말고 그 사람들 먹으라 그러고, 그 남영희 씨는 항상 입은 채로 하루에 2번을 가더라도 미용실 또 들어가, 슈퍼마켓 또 들어가고, 역시. 슈퍼마켓 가더라도 그냥 작은 거 몇 개 사더라도 그냥 사람들 보면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네. 사는 거야. 그리고 시장에 있는 그 사람들 다 보고, 그리고 밥을 절대로 같은 집 가서 먹지 말고 매일매일 지역구에 다른 집을 가서 먹고, 역시 우리 왕언니 우리 손장군 손언니는 밥을 같은 집 가서 먹으면 안 돼요. 이런 힘을 주시잖아요. 다른 팟캐스트 많이를 가면 이제 뭐 정치를 어떻게 할 거냐. 아, 그딴 거 알아서 딴 데가 살아 그래. 앞으로 네. 어떤 동네를 만들 거냐. 우리 의원님은 정말 절 예뻐해 주시는 아, 거야. 그리고 이렇게 너 슈퍼마켓도 이겨야 돼 하는 힘을. 편의점에 영양제보다 매일 다른 더. 편의점 가라고. 아, 편의점 가서 우유 하나 먹고 그러면서, 저 아시죠? 모르면 남령이에요. 남다른 정치를 미추홀에 펼치겠습니다. 아직 하면서 그건 안 해봤네요. 해봐. 해야겠다. 해서 계속 슈퍼마켓 가서 편의점마다 들어가. 걔가 이 동네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나 가서 사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도 또 볼 거고, 그리고 할인마트 사람 많이 오는데 그것도 꼭 저녁에 아줌마들 많이 올 때 가라고. 네. 그러면 보면서 인사하면서 괜히 사람들한테 자기 살림도 잘 못하잖아. 아유, 했었죠, 잘. 그럴 때 김치 20포기도 담그고 했었는데. 거기서 요새는 잘 안 이 하지. 동네 아줌마를 만나잖아. 그러면은 이 괜히 음. 이게 나요. 아, 물어보고. 물어보는 거야. 본인은 모르잖아. 잘. 네. 그러면 이건 또 새로운 그러면 팁이야. 딸기를 어떻게 고르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 그럼 뭐 이런 게 다 있나 하다가 이걸 잘하는 아줌마는 말해준다고. 그리고 요즘이 한라봉이 쩔인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물어보라고. 주부들이 왕이거든. 네. 그 사람들한테 살림 또 전문가들이. 전문가고. 그리고 이제 쌀 있는 데 가서 쌀을 이렇게 고르다가 옆에 누가 사람들이 보이잖아. 그러면 어느 지역 쌀이 제일 맛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상대방한테 자기가 남영희를 국회로 후보로 나오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야, 기회를. 이거 다른 분들은 비법 이거 아니, 유출돼도 그 돼? 남영희 같은 이 남영희 같은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꼭 밥 먹는 시간에 네. 그 전에 한 4시 반 정도부터 6시까지는 사람들은 다 시장만 가는데 네. 할인마트 가야 돼요. 할인마트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는 동네 사람들, 있는 사람들은 딴 동네 살지도 몰라. 그러나 거기에 그 시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 이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보면서 요즘 야채는 뭐가 맛있어요? 뭐 이런 거. 정말 안 해봤거든요. 큰 물을 사는 게 좋아. 이게 옆에 아줌마가 있으면 이게 친화력이지 진짜. 아주머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게 더 나은 거예요? 네.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를 자꾸 물어보라고. 그리고 그것도 진심으로 모르는 걸 물어보라고. 알면서 하지 마요. 치즈도 이제 물어보고, 우유도 물어보고, 야채도 물어보고, 두부도 물어보고. 예, 그런 식으로 자꾸 옆에 물어보면서 제가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명함 안 줘도 돼. 네. 명함이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남영이에요. 전 영이에요. 남영이에요. 꼭 그렇게 두 네. 번에. 영이 제 저는 이름은 영이에요. 영이에요. 남영입니다. 남영이에요. 남영이에요. 네. 사원 남씨고요. 남영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거 만들어 가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명 한 명이 눈도장이 그게 평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악수하고 명함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3년 반 지금 4년 동안 앞으로도 또 안 할 건데 저는 문자를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요. 의원님은 이 뭐 전국적인 인지도를 처음 나왔을 때도 문자를 진짜? 보낸 적이 없어. 나는 그 문자는 아무 의미 없다고 봐. 저도 사실 그게 스팸 같거든요. 근데 그럼요. 단체 문자를 누가 봐? 아니, 되게 막연한 미래라서 남들 다 하는 거 다 해야 될 것만 같은데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위주로 하면 야, 난 이거 보고 좀 놀랐는데 이제 그 후원회장이 노정열 씨라는 거는 좋아. 근데 이 친구인데 이 사람이 행정고 출신이에요? 네, 어머, 나 행시 몰랐어. 출신이잖아요. 어느 학교 나왔어? 서울대. 그래? 근데 그 어머. 너무 유명하잖아요. 요새 개국본 왜 나 그 알아. 집회 때도 근데 나는 몰랐어. 이 친구가 꽤 무슨 뜻 오래됐는데 있는 바가 있어가지고 개그맨이 된 거야? 거기까지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너무 똑똑하고 위트 넘치고 순발력 넘치고
진행을 되게 많이 하는 친구인데 행정고시 출신인지는 꿈에도 몰랐어. 근데 제가 늘 친한 친구라서 하는 말이 정렬아 너는 다 좋은데 안 웃겨. 그러니 원래 전공대로 갈까? 제가 막 그러는데 사실 지금 뭐 시사 정치계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노정렬이 제 후원회장입니다. 사실은 제가 손혜원 의원님한테 부탁하려고 했는데 의원님은 또 우리 정청래 의원님에게 아름다운 바톤 터치와 더불어 책임을 끝까지 지시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래서 너무 존경합니다. 사실 의원님은 의리의 대명사 그리고 진짜 싸울 줄 아는 그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 그것 말고도 뭐 천재적인 뭐 이미 아이디어도 많이 가지고 제가 계시지만 돈도 잘 걷는데 정청래 의원 후원 계좌를 채우느라고 제가 8일 걸렸나요? 며칠 걸렸나요? 8일 안 걸렸어. 제가 에너지를 다 써갖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영희를 도와주자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고 아유. 그런데 일단 이제 올해 들어왔으니까 저도 계좌 저도 정치 후원금을 걷어야 되거든요. 그러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연초가 됐으니까 또 솔솔 들어오지 않을까 했는데 잘 안 들어오더라고. 원래 연초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연말에는 아니 근데 이제 저한테 보내줄 분들이 그 이제 작년에는 그 제가 바람간 그 소액 그 후원금이 그냥 순식간에 차버렸기 때문에 저한테 안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번 잊은 거야. 저한테 후원금 보낼 그 고액 후원자께서 잊었어요. 저 이 책값 아직 남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저도 또 5개월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젊은 정치인들한테 제가 이렇게 같이 또 도와야 돼서 근데 오늘은 2%에서는 제가 이 남영이 그 계좌번호만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담 감사합니다. 갖지는 마시고요. 그 남영이를 소액의 다수 좀 도와주세요. 10,000원도 좋고 20,000원도 좋습니다. 10만 원이면 더 좋고요. 그래서 많이 하시는 이 액수가 많을 필요 없고 많은 분들이 그냥 부담 없이 10,000원씩만 주시면 우리 남영이가 힘날 것 같아요. 저도 뭐 저는 성의껏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근데. 의원님 그리고 저는 지금 뭐 이런 모든 에너지들이 저한테는 엄청난 이제 힘이고 그리고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사실 지역에서도 인지도도 막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여요. 제가 아침에 명함을 드리면 손혜원 TV에서 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름다운 바톤 터치나 의정 보고서 때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짤로 뭐 올려놓고 한 거를 많이 보셨더라고요. 이렇게 의원님이 이제 유튜브 지금 뭐 엄청나잖아요. 팔로우 지금 15만 넘으셨어요? 16만 어제 됐는데 저는 사실은 남영희 TV도 좀 연결 좀 어떻게 남영희 안 TV도 되나? 있어? 유튜브 그냥 올려놨는데 아직 뭐 생방송 할 수 해야지. 있을 정도는 아니고 우리 거 오늘 방송한 거 그쪽으로 올려놓으세요. 같이 네, 계속 올려놓고 있긴 합니다. 네, 한 100 몇십 명? 그러면 남영희 남영희 TV. TV. 근데 컨텐츠가 좀 채워져야 사람들이 또 많이 그러니까. 가니까 한번 뭐 구독은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 구독을 한번 제가 가서 보고 구독 좀 해주시고 후원금 좀 여유 있으시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또 이제 경선 치르고 본선에 올라가게 되면 제가 미추홀로 가서 그 인천 남구 지역에 그 제가 좀 그쪽에 동네가 좀 발전하고 동네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제가 좀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다시 꼭 네. 만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감사합니다. 남다른 영희한테 파이팅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선한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그냥 오늘부터 바꿔. 남다른 정치. 남다른 정치, 색다른 정치, 손혜원 남다른- 의원님을 따르는 있는 남다른 정치를 영희가 펼쳐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영입니다. 응? 남다른 정치하는 모습을 그렇지. 기대해 주시고 그렇죠. 그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해 주시면 그게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건데 그리고 정치인은 하인입니다라고 종입니다. 네. 이 무릎 꿇고 서비스를 하는 심정으로 제가 그 주민들을 지역 주민을 모시겠습니다. 저는 그 주의 종이 목사님들이 주의 종이라고 하듯이 저는 지역구민의 종이 되겠습니다.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히는 그런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를 유권자들이 선택을 해주신다면 바로 그런 희망의 맞죠? 증거가 되는 게 보통의 맞죠? 사람을 이제 종으로 정말 도구로 써주시려고 그렇죠. 뽑아주시는 거니까 그렇죠. 특별히 말씀을 안 들으셔도 그렇죠. 아실 것 같고요. 그렇죠. 제가 이제 앞으로 그런 정치를 하겠다라는 걸 우리 의원님께서 너무 정말 많은 힘을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요새 힘 빠져요 했던 거 의원님이 야 아니야 해주셔가지고 다시 그 정도 힘내서 버림도 없어 그 정도 갖고. 제가 응. 남은 90
6일 그렇지. 뭐 쉬지 않고도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슈퍼마켓, 본선 통과하면 바로 또 CVS 이거는 다 네. 다시 해보고 감사합니다. 시켜보고 화이팅 남영이 화이팅 미추홀 의리입니다. 남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